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을 절반 단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훈련 규모도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나마 현재 진행 중이던 훈련도 일주일 정도 앞당긴 바로 내일 모두 끝이 납니다. 자, 이에 따라 이번 연합훈련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미 연합훈련의 골격을 크게 보면 딱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단계는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이게 1단계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1단계가 끝나면 2부가 있는데요. 이때 격퇴 후 반격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중요한 훈련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까지만 하고 2단계의 모든 훈련이 이번에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격퇴 후에 반격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반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한미 연합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억제라고 하는 것은 적대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승산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해도 결국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1부, 2부 중에 적어도 2부가 결국은 적에게 상대방에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우리도 결국은 이 전쟁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2부 반격 훈련이고 네. 반격 훈련은 실제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져야 억제력, 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2부 훈련에는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던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무기들, 이런 것들을 미군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가 공동으로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호 운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 우리 한미가 지난번 2023년 합의에 의해서 이제 연합 억제력, 특히 CNI라고 해가지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도상에서 모의 훈련도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기동 훈련이라든지 또 한미 양측의 참모들이 모여서 함께 저걸 시행을 할 때 또 전략 자산이 전개됐을 때 네. 그게 억제력을 발휘하고 그렇죠. 억제력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 이제 뭐 B-1B라든지 B-50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무라든지 네. 여러 가지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생략됐다고 하는 것. 어허.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참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약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연합 방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거론 상황에서도 자주 국방을 강조했었죠.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겠다. 우리가 전시에 미군과 우리 군의 전략 자산들을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런 전략 무기들을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 저런 게 다 취소가 됐다. 지금 전시작전권 회수에도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물론 뭐 청와대나 안기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실제 이제 전문가들 판단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자권의 전환이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조건, 우리의 그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 그다음에 한미 자산을 공동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안보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인데 사실 이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전환이 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 가장 이 유리하고 유용한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훈련에서 이제 초기 운영 능력 그다음에 이 반격 능력.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FMC, 네. FOC. FOC를 이번에 이제 완성을 하고 전자권 전환한 시기를 확정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번 연습에서 반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반격 작전과 관련된 그 단계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지휘 능력이 네. 과연 검증이 됐을까라는 아하. 우려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나 지금 저 국방부 측에서는 아니다, 그건 충분히 평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권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자권이 가져왔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 안보 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런 신뢰가 있느냐. 그러려면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지속돼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회성으로 축소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축소 또는 어허. 중단이 되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역사상 이렇게 절반이 훈련 중에 취소된 건 유례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유가 복잡합니다만 많이들 예측하는 이유가 그거죠.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위한 러브콜 때문 아니겠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실제로 이렇게 절반으로 확 줄인 이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김여정이 이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평가할 가치도 없고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니지 않냐. 이 말은 지금 줄이는 거는 택도 없다. 아예 훈련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이거. 그럼요. 이제 김여정의 그 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의사가 없다. 난 성의를 보인다. 선의의 차원에서 했지만 실제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의 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북 적대지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말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네. 하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두 번째는 한미연합연습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실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축소 가지고는 안 돼. 아예 없애버려.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축소 없애.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지만 북한에 돌아온 반응, 그 진의는 다른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북한 김여정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소통을 했다. 김정은으로부터 답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답을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So why hasn't Kim Jong 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That's very positive. 분명히 김정은한테 답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이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아,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예, 뭐 누가 거짓말 둘 중에 한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김여정 말대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소통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난 금시초무냐, 난 몰라, 우리 오빠가 대답했는지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한 거는 사실 그렇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스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밝히지 않고 않았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본인의 기대와 바람을 네. 거기다 집어넣어서 좀 네. 말한 것이 아닐까. 아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그동안 나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대답은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답에 대해서 저도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동맹, 혈맹인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온갖 불만을 쏟아내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아예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Can't tell you that. But I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The fact that I get along with him,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You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요,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지칭한 이후에 종종 비슷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뭐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제는 아예 핵 무기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57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좀 지위가 급상승되는 걸 바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북한이 핵 탄두를 57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IAEA 가서 검증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정된 수치를 얘기한 것인데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예. 이미 핵 보유국이다라고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북한이 핵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네. 핵탄두도 50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NPT 체제 내에서 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몇몇 나라들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김정은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5개 나라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네.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 같이 네. 눈 감아주는 그런 위치. 그렇게 되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핵 보유를 뭐 사실상 묵인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네.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했다. 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국방위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준비가 돼 있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연내에 김정은과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시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11월쯤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선거 코앞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서 진짜 에이펙 때 만나서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왕이 부장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중국의 중재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그건 양국, 북미 양측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김정은도 만나서 그렇게 나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하는 그 시기 네. 11월 중간 선거 좀 이후입니다. 11월 중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네. 2019년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듯이 네. 그런 형태의 회동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회동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평화로 가는 길이 될지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의 핵심 기둥이 있죠. 바로 우리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행보를 계속 보이는 이 상황. 거기에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것도요. 지금 외신에 보면은 미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잘 몰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청와대도, 우리 외교부도, 우리 국방부도 아무도 몰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그 글을 띄운 뒤에 알았다는 겁니다. 한미연합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 소셜이죠. 그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 중요한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처음에 몰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거를 뭐 우리 정부가 무관심했다, 무능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로 차원을 볼 게 아니라 좀 더 심각한 부분을 짚어줘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한번 연합연습이 축소됐다고 하는 자체도 네.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거든요. 아하. 이런 것들이 한미가 동맹이라면 네.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 네. 또 동맹관, 다시 말하면 동맹도 거래로 간주하는 아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있고 앞으로 연습은 계속될 것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적에게 사실 오판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아하.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우리 안 지켜준다면 우리가 비핵화의 기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어허.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소통을 제대로 해야 신뢰가 되고 신뢰가 있어야 사실 동맹과 억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트럼프가 저러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요. 저는 동맹의 신뢰 이제 9월 달 되면 대통령도 방미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통 신뢰를 좀 갖추는 그렇게 해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맹, 혈맹의 관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군가 너희를 건드리면 우리도 똑같이 싸운다. 이게 혈맹, 동맹의 이미지였는데, 개념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한테 돈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야, 너 우리한테 돈 갚을 거 있잖아. 뭐 이런 관계면은 동맹이고 뭐고 끊어버릴 수 있는 아니면 약해지는 그런 관계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 직접 만든 나토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독일에서는 직접 병력을 뽑아냈거든요. 네. 예, 그런 조치를 우리가 보고 알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어떤 판단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